평창 아니고 평양? 부활의 땅이잖아요, 북한이. 웃기는 거는 확인도 안 되면서 살짝만 편집이 돼도 의도적으로 바꿔서 보내줬네? 뉴미디어 등장의 부작용이 아닐까? 굿피스 함께 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화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굿피스 시즌2 글로벌 뇌생남 타일러 씨, 30년간 기후변화를 연구하신 조천호 대기과학자님, 북한 덕후 서희동 논설위원님, 금융 전문가 돈 이야기꾼 돈쌤 정현두님 반갑습니다. 평화 인물, 평화 머니에 이어서 2020년 평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디지털 평화부터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당장 오늘도 뉴스가 속보를 하나 뜨더라고요.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좀 들썩들썩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들썩이는 것 중에 최고는 지난 미국 대선도 사실 가짜뉴스 영향이 컸다는 그렇죠. 거는 다 이제 알려진 네,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러시아에서도 많이 네네. 했던 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뉴미디어 등장의 부작용이 아닐까? 책임 없이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권리가 좀 생겨버린 게 네. 아닌가. 게이트 키핑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취사 선택하여서 네. 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그게 이제 옛날에 전통 미디어들한테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1인 미디어들이 생겨나가면서 근데 그 소스에서 진위를 가리기 힘든 것들이 이제 네.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수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변별해 내느냐가 사실 네.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저는 그런데 전통 미디어 자체에서도 예. 우리 이 기후변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부정론은 가짜 뉴스거든요. 가디언 같은 경우는 선언까지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기후변화도 뭐 물론 가짜뉴스도 많이 섞이고 그리고 뭐 언론이 이렇게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한데 되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되게 모든 분야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보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사람은 안 갖게 된 거예요. 상실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아니면 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고민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보게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되게 큰 것 같고 맞아요. 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합성도 많이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처음 퍼졌을 때 누가 CNN 화면에다가 자막만 바꿔서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죽인다 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죠. 예방을 위해서 마셔야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합성이 된 거라는 걸 알고 좀 많이 좌절을 해서 네, 좀 마셨습니다. 그래도. 네. 70도짜리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출처를 따질 것도 없이 합성이 돼서 가짜 뉴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니까 네.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뉴스나 이런 것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영상을 본단 말이죠. 그럼 그런 영상들이 자꾸 추천이 돼서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템플릿을 팔잖아요. 그래서 뉴스하고 화면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건데 알고 보면 1인 미디어고 네. 그리고 자신이 발산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링크를 타고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짜 뉴스가 조금 가볍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조금의 손실은 있어도 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본질에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고 이게 나의 엄청나게, 건강과 나한테 정말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황당한 가짜 뉴스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로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 5G 기지국이 신종 코로나를 확산시킨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파풀이 할 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찾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제 하나의 예가 이미 일어났었어요. 1300년대 이제 소빙하기가 들어왔죠. 그때 이제 날씨가 추웠을 뿐만이 아니라 식량 생산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다 안 좋죠. 그러면서 이제 흑사병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거를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유태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기 때문에 마녀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그 당시 뭐 유럽에서는 유태인이 소수였고 마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이든 여자예요. 네. 그렇게 엉뚱한 데다 돌리고자 하는 게 인간의 또 본성 안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 코로나19 이슈가 좀
터지면서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게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위기가 닥치니까 이런 민낯들이 다시 나타나는구나. 그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차별 폭행을 받은 그런 사례들, 기사들도 있고요.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티셔츠도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좀 느낀 게 하필 이게 또 중국이었을까? 뭐 프랑스 파리였다면은 혐오보다는 뭐 페이퍼 파리스 이런 게 더 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초반에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필 또 중국이니까. 수도 있겠지만 네. 타일러 씨는 혹시 이런 인종차별 인종차별 얘기를 할 거면 차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비판하고 중국인들이 뭐뭐뭐 요건 인종차별인가요? 그러니까 퀴즈인가요? 어렵죠. 말이 어렵죠. 편견 정도?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어야지 정말 그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막아둘 수는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요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그때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네. 차별을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네. 하는 게 굿피스 시즌 3 주제 나왔습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만 가짜 뉴스에는 백신도 없다. 어쩌면 가짜 뉴스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좀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결국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입법을 해가지고 네. 가짜 뉴스가 명백한데 이걸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는 경우는 또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하는 식의 법을 좀 엄격하게 예, 적용을 예. 해서 주로 규제를 해야 이제 된다. 플랫폼을 타고 많이 다니니까 네. 이제 플랫폼에도 책임을 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단순 삭제를 넘어서 가짜 뉴스를 이제 검색해서 이제 빨리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 중재위가 있잖아요. 플랫폼끼리 연합을 좀 해서 교육하고 시스템적인 백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일러님, 저는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미디어 형태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영상 편집을 혹시 해보셨어요? 기초적인 네, 수준도. 기초적인 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저는. 오. 왜냐면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살짝만 편집이 돼도 의도적으로 바꿔서 보내줬네? 라는 게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한 번도 좀 해봤으면. 근데 악마의 이런 편집. 것들을 교육이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영상 편집이나 뭐 나무 위키 백과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봐봐. 누구든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거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보면은 분명하게 자료 화면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찍은 건지,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 얼굴이 그 정치 사건에 따라서 표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자료 화면으로 표시를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실시간 혼란이- 피드백으로 오해한다는. 네. 굿피스 시즌 2는 이 4월 21일에 21일. 촬영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짜 뉴스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북한 관련 뉴스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가장 황당한 북한 관련 뉴스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김일성이 호기 2개라고. 진짜 아니었나? 못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도깨비라는 거예요, 저한테 김일성. 그때는 어린 마음에 좀 혹은 무서웠었어요. 네, 혹은 있었어요. 예, 예. 사실은 오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위독 중병설이 나돌고 했는데 1986년에도 그런 설이 있었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86년에. 1986년 그걸 조선일보가 이제 도쿄 특파원이 어딘가 도는 썰을 듣고 죽었다라고 썼는데 웃기는 거는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때 당시 한국 언론이 다 따라간 거예요. 워낙 특종했으니까. 네. 첫 보도가 나오고 사흘 뒤에 김일성 주석이 몽골에서 온 누군가 그러니까 국가원수를 만나러 공항에 딱 나와서 있는 모습을 릴리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보가 판명이 난 거죠. 부활의 땅이잖아요, 북한이. 부활 사건이 가장 부활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 일어나는 데가 북한이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더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희동 기자님께서 진짜 평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대성백화점이 어디에 있는 이제 거예요? 평양에 새로 생긴 백화점. 평양이요? 예. 평창 아니고 평양? 평양. 초콜릿. 이제 백화점이 이제 식료품 코너인데 북한판 유튜버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지금 평양 브이로그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식량난, 탈북자, 고난의 행군, 미사일 발사 그런 뉴스들이 가려지다 보니까 북한의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북한 안쪽에서는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평양은 어쨌든 달라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라도.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요즘 많이 하고들 다니는 이제 마스크랑 좀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네. 평소 때는 네, 작업을 할 때나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게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 귀해지는 것이 평화라는 거. 우리 사자성어에도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거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평화 감수성도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화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폭넓게 접근하니까 네.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사물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면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경쟁을 하고 또 사회를 나가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게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실제로 어떤 기쁨, 행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살펴보고 2020년 평화 이슈를 탐구해보는 굿피스 시즌2 인물 경제 이슈로 나눠서 저희가 시즌2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시즌3 차별을 기약하며 요 멤버 그대로 네,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